저도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 또 우리 이게 진짜 완전한 어떤 그 대안은 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또 물리적 거세를 또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물리적 거세를 하는 나라도 있긴 있잖아요. 있어요. 아직까지 유럽에서 물리적 거세하는 나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 중에 가장 세게 나가는 나라가 체코입니다. 체코는 물리적 거세를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2009년부터 10년간 무려 94명을 물리적 거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국에서 막 인권 유린이다 온갖 비판을 다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물리적 거세를 했는데도 또 성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가 발생하니까 최근 체코에서는 아예 어떤 성욕이 일어나는 중추신경계 쪽을 아예 차단을 해서 더 강고한 물리적 거세를 시도하는 실험까지도 그 재판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죠. 독일과 덴마크의 경우에는 물리적 거세를 시행을 하다가 그것을 없애고 그렇죠. 화학적 거세로 넘어갔죠. 맞아요. 근데 체코는 둘 다 해버리는 그런 케이스네요. 그렇죠. 권 교수는 도입을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확 그냥 물리적 거세를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현장에서 늘 그 범죄자들을 봤을 때는 야 이건 멈추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아이고 뭐 화학적 거세가 뭐 그냥 확 그냥 물리적 거세를 하지 심정이 그렇다는 심정 그렇죠. 누구나 그렇겠죠. 특히나 아이를 대상으로 한 이런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처벌을 아예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신체적인 형벌까지 도입하면서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형벌을 줘야지만 무서워서 안 하지. 국민 감정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뭐 범죄자도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신체를 자를 수 있을까? 물리적 거세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게 아닌가? 비용 면에서는 그 물리적 거세가 더 저렴한가요? 물리적 거세는 비용이 거의 안 들겠죠, 사실 한 번에 처리하니까. 이게 조금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물리적인 거세가 비용이 좀 덜 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설득할 수 있잖아요. 물리적 거세도 한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걸 누가 선택?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자신 어떤 그 형하고 이제 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뭐 협상을 하고 형을 깎아주겠다. 그렇죠. 왜냐면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화학적 거세를 내가 하겠다라고 동의를 해서 형량을 또 낮추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포유동물 같은 경우가 그 물리적 거세를 했을 경우에 수명이 좀 늘어난다는 연구가 있고요. 아 수익이 좀 들어갑니까? 우리의 생식기에서 무언가 생식 활동을 도와주는 그 기관이 실제로 굉장히 전력을 많이 쓰는 거죠. 에너지를 많이 쓴다.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보조 배터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기기를 많이 꼽을수록 빨리 닳잖아요. 우리 에너지를 많이 빼가니까 그만큼 수명에서 유리하진 않은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제거한다? 훨씬 오래 쓸 수 있죠, 이 에너지를. 실제로 과거에 이제 환관분들도 수명이 꽤 길었었어요. 저는 그냥 빨리 죽겠습니다. 네, 예, 조금 에너지 빨리 쓰고 아니 저는 수명이 좀 늘어난다 그래도 그냥 열심히 빨리 살겠습니다. 저도요. 그런 이제 화학적 거세가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또 사실 이제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잖아요. 뭐 의견들은 어떠세요? 결국 일찍 내보낼 수밖에 없다면 현실적인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일찍 내보내지 않는 방법이 있잖아요. 조두순 논란 때도 왜 징역 12년형밖에 선고하지 않았느냐. 종신형 내지는 그에 걸맞는 30년형, 35년형 했으면 뭐 화학적 거세명 이런 거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우리 그 법조계나 법학계에서조차 이 성범죄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살해하지 않았지 않느냐. 생명을 해치지 않은 범죄인데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살인보다는 우리가 살인보다 그렇죠. 더 형량을 이제 뭐 때릴 수는 없다.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대안으로 자꾸 뭐 전자발찌며 뭐 화학적 거세며 이렇게 나온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식을 바꿔야 된다. 네, 성범죄도 어떻게 보자면 인격 살인이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좀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네, 본질적으로 저 교도소에서 있는 형량을 늘리고 저는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감경해주는 사유로 초범 민점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범죄로 재범을 저질러서 잡힌 범죄자들을 보니까 41%가 첫 번째 범죄에서 전부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분명히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동 성범죄의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양형 기준들 때문에 내보내고 나니까 이게 또 강화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범이라는 것도 그렇지만은 반성하고 있다. 이건 반성문 내거나 합의 보면 반성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줘서 감형을 해줘요. 반성문이 다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존경하는 판사님께 반성문을 써요. 왜 판사한테 반성문을 쓰는 거예요? 피해자 써요. 피해자한테 반성문을 써야 되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반성하고 있으며라는 양형이 좀 그대로 살려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반성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제 이 성범죄 재범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사례도 있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1981년부터 95년까지 해외 연구 논문 5개를 봤더니 약물 치료를 해도 재범률이 최대 18%였다. 나오더라. 네, 근데 여기서 약물 치료랑 심리 치료를 같이 병행했더니 재범률이 1%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약물에 의존해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끊는 순간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 기간이 또 정리되는 순간 끝나버리니까 정말 그냥 미봉책 아니냐. 이제 캐나다 같은 데 보니까 치료를 하는 그 전문의가 한 명이 담당하는 사람이 범죄자가 5명을 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이제 시스템들이 이제 번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맞아요. 뭐 학적 거세가 모든 것에 대안은 아니니 예, 그 보충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제도를 같이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